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한남대가 폐교 위기에 몰린 서남대 인수를 결정했습니다. 한남대는 서남대 인수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는 계획인데요. 이제 공은 교육부로 넘어갔습니다. 첫 소식 조창현 기자입니다. 한남대가 서남대 인수와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은 8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교비 횡령액과 체불임금, 앞으로 교육시설 투자 금액 등을 합한 것입니다. 재정적 부담이 크지만 한남대는 긍정적 요소가 더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수건 사업인 의대 유치를 통해 충청권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학 간 통폐합이 이루어지면 구조개혁 평가에서 면제 사유가 돼 거센 구조조정의 파고를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학교 발전에 기여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그리고 또 서남대와 이렇게 지역 간에서 서로 이렇게 공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폐교 문턱에서 새로운 인수자를 만난 서남대는 기대감이 역력했습니다. 종교재단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만큼 가장 큰 걸림돌인 재정 기여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정상화 계획서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한남대가 정상화 계획안의 충족 시 적극적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전북도민, 남원시민, 구성원의 정상화에 대한 요문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남대 폐교 문제는 온전히 교육부의 몫으로 넘어갔습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서남대 폐교 문제를 투트랙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폐교에 따른 행정 절차와 함께 새로운 재정 기여자가 나타나면 심사를 병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비리 사학에 대한 퇴출에 무게를 싣고 있어 정상화 계획서를 수용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폐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서남대 회생의 마지막 기회인 한남대 인수전이 어떻게 결론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주시가 신설하는 혁신동을 완산구에 두고 금암 1, 2동 등의 통폐합을 유보하는 행정동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주민 의견을 반영했다는 설명이지만 내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여론에 휘둘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시가 행정동 개편안을 수정해 확정했습니다. 우선 효자 4동은 4동과 5동으로 나눕니다. 완산구 효자 4동과 덕진구 동산동으로 나뉜 혁신도시는 혁신동을 신설해 완산구에 둡니다. 금암 1, 2동과 동서학동, 서서학동의 통폐합은 보류했습니다. 전주시는 금암 1, 2동 등의 통폐합은 주민 반발을 고려해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고 혁신동을 당초 덕진구에서 완산구에 두기로 바꾼 건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혁신동 신설을 관련해는 주민들이 대부분의 완산구를 좀 원하고 있는 관계가 있어가지고 완산구 배치안으로 저희가 가닥을 쳤고요. 하지만 행정 효율성과 지역 간 인구 균형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 의견만 지나치게 의식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혁신동을 완산구에 두기로 하면서 완산구와 덕진구의 인구 차는 7만 명에서 8만 명으로 더 커집니다. 입법 예고를 거쳐 다음 달 예정된 전주시의회 심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방의원 선거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동만 잡혀놓은 것도 그러지만 이게 나중에 선거구역하고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정치권에서도 민감하고. 전주시는 한때 고려했던 주민투표는 5억 원의 예산 투입 등을 이유로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추석 연휴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홍삼업계는 당장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사드 파문까지 겹치면서 벌써 1년 가까이 내수와 수출 모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지난 농공단지의 이 홍삼 가공업체는 올해 공장 직원을 3분의 1이나 줄였습니다. 판매 대부분을 면세점에 의존하고 있지만 사드 파문 이후 고객의 90%를 차지하던 중국 관광객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올해 예상 배출액은 지난해 절반이나 될까 말까 한 17, 8억 원 선.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는데 막막함이 더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어떠한 그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대부분의 그 홍삼 업계들이 상당히
위기로 전락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전북 인삼농협의 저장 창고에 들어서자 노란 상자에 담긴 홍삼 재고가 수북합니다. 중국 바이어들이 발길을 끊으면서 지난해보다 재고량이 20%나 늘었습니다. 일반 제품 같은 경우는 몇만 원짜리지만 한 근에 20-3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 따지면 상당히 큰 가격이에요. 이처럼 홍삼과 가공제품 판매가 줄자 원료인 삼 수매량이 줄고 수매가 줄어드니 삼값이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내수라도 뒷받침이 되면 다행이지만 청탁금지법으로 내후 외환이 겹친 셈입니다. 바이어들도 옛날에는 우리 조합에 와서 판매를 했는데 우리가 중국에 직접 가서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역전된. 가공상품을 다양화해서 소비층을 넓히기 위한 방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소비층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린이서부터 노약자까지 먹을 수 있는 제품들을 좀 다양히 개발해서 대안을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끝도 없는 사드 파문까지 길어지면서 홍삼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요금 차별을 해소하고 배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별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를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실제 많은 광역단체들이 통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를 나금동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원 김은주입니다. 콜센터 직원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쉴 새 없이 걸려오는 장애인들의 전화를 받아 콜택시를 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는 22개 시군 장애인들에게 콜택시를 배차합니다. 접수 순서와 거리에 따라 배차는 공정하게 이뤄집니다. 이용 고객분들의 접수 순서에 의한 배차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군가하고의 친분 관계가 있다고 해서 순서를 뒤집어서 배차를 할 수 없게 돼 있는 시스템이에요. 차량마다 GPS가 달려 있어 차량의 위치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고 콜택시를 기다리는 장애인들에게 도착 시간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2015년 22개 시군 자체적으로 하던 장애인 콜택시 배차 업무 등을 담당하는 통합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콜센터를 통합 운영하면서 운행률은 30%나 증가했고 배정률도 90%로 높아졌습니다. 과거와 달리 전남 어느 시군이든 오갈 수 있고 여가 목적으로도 자유롭게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병원을 가야 된다거나 할 때 차량을 이용해서 갈 수가 없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래도 다른 시도로 시군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하루에 3건까지만 이제 이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횟수 제한 없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 돼서 22개 시군의 콜택시 이용료와 시간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전국 17개 자치단체 가운데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없는 곳은 전북을 비롯해 충남과 충북뿐입니다. 거주지에 따른 요금 차별을 줄이고 콜택시 배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이동지원센터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상담 건수를 분석해보니 전북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북에는 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가 없어 도민들은 사무소가 있는 광주까지 오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달 여학생 성추행 의혹으로 교육청에 조사를 받던 중학교 교사가 억울하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가족은 교육청의 강압적인 조사에 못 이겨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전북의 인권상담 누적 건수는 모두 2,500여 건, 전국에서 경기와 전남에 이어 3번째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전북에는 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가 없습니다. 호남권의 경우 광주에 있다 보니 도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호남권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광주까지 가서 이걸 해결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인권위 전북사무소 설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영남권의 경우 부산과 대구에 각각 지역사무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광주에만 사무소가 있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국가 차원의 인권 보호는 어느 지역이나 똑같이 평균적으로 또 다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온 국민이 받아야 할 어떤 그런 혜택이거든요. 전라도의회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가인권위 전북사무소 설치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어서 전북이 인권행정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홍창용입니다. 어제는 곡식이 많아 100가지 씨앗을 갖춘다 해서 유래된 날인 백중이었는데요. 전통적인 보름 명절인 백중을 맞아 남원에서 삼동 굿놀이가 재현됐습니다. 시군 소식 정원익 기자입니다. 삼동 굿놀이는 백중날에 마을의 무사와 풍년을 기원하고 주민 화합을 위해 열리는 민속놀이입니다. 35번째 백중맞이 삼동 굿놀이가 남원시 보절면 괴양리에서 열렸습니다. 당산제를 시작으로 기세배와 당산굿, 지네밟기 등에 이어 주민 화합을 위한 행사가 함께 펼쳐졌습니다. 새 마을에 삼동자가 태어나서 성장 과정을 그리는 유일한 그런 굿입니다. 전주 홍보 영상과 전주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 단편 영화들이 영국 항공 국제선 기내에서 한 달간 상영됩니다. 이는 전주시와 영국 항공의 상호 협약에 따른 것으로 영국 항공은 인천과 런던을 오가는 기내에 전주 홍보 책자도 비치합니다. 제11회 곰소 젓갈 발효 축제가 오는 15일부터 사흘 동안 부안군 진서면 곰소 다용도 부지에서 열립니다. 곰소에서 즐기는 맛깔나는 젓갈 여행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가요제와 각종 공연, 젓갈 담그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무주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무주군은 9억 9천만 원을 지원받아 내년부터 노후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시설을 고칠 예정입니다. 생강의 원산지라는 완주군 봉동읍의 설화, 구바우 전설이 뮤지컬로 무대에 오릅니다. 창작 뮤지컬 9번 사는 고양이는 내일과 모레 완주 문예회관에서 모두 5차례에 무료로 공연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시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전주시는 사회복지시설 235곳을 대상으로 보조금 유용과 인권 침해 여부 등 시설 운영 전반에 걸쳐 다음 달 20일까지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전주에서는 사회복지시설 2곳이 시설 신고 과정에서 허위 경력 제출과 보조금 유용 같은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군산의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들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군산시가 직접 콜택시를 운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콜택시를 다시 민간에 위탁하면 이용자들의 고통과 피해가 반복될 것이라며 24시간 연중 무휴 운행, 이용요금 인하 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산시는 콜택시 직영은 여러 가지를 검토해 결정하겠다며 최적의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안 침하, 이른바 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래되고 낡은 하수관로가 정비됩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2021년까지 1,422억 원을 투자해 전주와 군산, 익산 등 9개 시군의 하수관로 121km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모두 10건의 싱크홀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무주군의 한 농협 지점 간부가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무주경찰서는 여직원 A씨 등 3명으로부터 지점장 B씨가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하고 옆구리와 어깨를 만지는 등 불쾌한 신체적 접촉을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B씨가 보낸 메시지와 피해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비는 내일 새벽까지 예보돼 있습니다. 비의 양은 20에서 60mm가 예상되고 천둥, 번개가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4도 등 23도에서 25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비가 그치는 내일은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부터는 대체로 맑고 일교차가 큰 날이 이어지다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